이런 날은 삼성전자나 슈퍼캔코리아가 올라간다.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021년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전에 한번 제가 자주를 한번 풀어본 게 있었는데, 서울시장으로 나오신다 해서 안철수 대표를 다시 한번 사주를 정밀하게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이제 왜 두 마리의 검은 호랑이가 물 많은 토끼와 쟁투하는 운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냐면, 사주를 보니까 이제 연과 호랑이띠에 또 호랑이 월에 태어났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가 예를 들어서 전부 이제 물이 있어서 이제 검은 호랑이라 이렇게 칠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제가 두 분을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오늘 사주를 한번 볼 거예요. 안철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사주를 한번 이렇게 제가 지금 풀어봤는데, 굉장히 궁합이 안 좋아요. 두 분 다 근데 대운이 굉장히 좋고 일년운도 좋고, 근데 이제 달운에서 조금 이제 판가름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궁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경선이 순조롭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2021년 제가 작년 12월 달에 아마 주식에 대해서 세 가지 종목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슈피켄이에요. 슈피켄코리아. 요거를 이제 발음을 잘 못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서원인텍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를 또 정밀하게 한번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전화를 많이 하세요. 문자도 많이 하시고,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이 세 종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제 예언이 맞으니까 이걸 또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이제 언제 팔아야 되느냐 또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주식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도 보고 또 예약 손님도 많고, 제가 이제 한 자리에서 올해 22년째예요. 그러다 보니 단골 손님 사주도 이제 1월달에 봐줘야 되는데 전화를 많이 하셔서, 그러면 제가 오늘은 조금 요번 달 것만 이제 왜 올라가는지, 언제 또 팔아야 되는지, 또 올라가는 날은 언제인지 이런 거를 조금 예언을 해드릴게요. 1년 전체 거를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이번 달 것만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슈피켄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토가 들어올 때 올라가는 주식이에요. 토라는 건 뭐냐면 이번 달은 기축달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토가 들어오는 달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1년운을 제가 볼 때는 한 13% 정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올해가 이제 신축이니까 어쨌든 토가 들어오는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13%는 무조건 안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번 달은 기축달이에요. 그러면 월이 한 30% 정도 기운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43%는 깔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변수가 있겠죠. 맨날 이제 일진이 있을 거고, 또 시간에 따라서 또 숨어있는 기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는 본인들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같이 이제 일반 역학자들도 몰라. 이건 천개의 흐름을 다 계산을 해보고 정밀하게, 어차피 주식이란 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정밀하게 계산을 하지 않고는 이 날짜나 시간, 숨어있는 기운을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43%는 깔고 가는 거예요. 어떠냐면 예를 들어서 토가 들어오는 날이야. 그러면 어쨌든 43%에서 태어난 날의 20%까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은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일이 나빠. 그러면 20%는 나쁜 달이다, 나쁜 날이기 때문에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걸 갖고 가느냐, 털어야 되느냐, 많이 올랐을 때 팔아야 되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올해가 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 1월달까지는 43%는 무조건 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이 올라가는 날은 60% 이상으로 기운이 60%가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60% 운이 좋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슈피켄이라든지 삼성전자는. 근데 이제 떨어질 땐 어때요? 43%에서 20%가 마이너스 되니까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거라. 그러면 요번 달은 이 두 종목은 가져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날짜를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가 들어오는 날짜는 3일에 한 번씩 들어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올랐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를 조금 예상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2020년이기 때문에 윤년이 껴있어요. 그러니까 2월 4일까지는 하루를 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달력들은 아마 어디서든지 다 절에 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 달력에 그림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그림들이 토가 들어오는 거는 소에 해당하는 소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양 그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개 그림, 그 다음에 미, 양, 개, 용띠, 이렇게 네 가지가 예를 들어서 그런 토가 들어오는 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포인트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다음 주를 보면은 개가 14일 날 들어와요. 1월 14일이 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날에 개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루 전날, 하루를 빼야 되는 거예요. 13일 날 쉽게 말해서 슈피켄이나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3일이 지나면 되겠죠. 13, 14, 15 일요일 날이 축이 들어오기 때문에 16일 날이 예를 들어서 축토가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일 날이 무진이 들어오니까 이런 날은 천간과 지지가 전부 다 토예요. 무토가 들어오고 진토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0일 날은 하루 전에 19일 날은 또 삼성전자나 슈프켄 코리아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일이 지난 다음에 23일이 신미예요. 이럴 때는 금이 들어오고 토가 들어오니까 이럴 때는 서원인택까지 같이 올라가겠죠. 근데 이 토요일 날은 하루를 빼니까 금요일 날 22일 날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일이 지나면 26일이 갑술이에요. 근데 이런 날은 조금 애매해요. 천간에 간목이 들어오고 술토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시간에 따라서 간목의 기운이 들어올 수도 있고 술토가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6일이 아니라 이것도 25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축이 또 하나 있죠. 29일이 정축이에요. 이 날도 지금 천간은 정화하고 축이니까 이것도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28일 날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4일까지는 봐드릴게요. 2월 4일까지는 4일 날은 개미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하루 땡겨지니까 3일 날이 토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런 날들은 다 피켄이나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서원인택은 어떨까? 서원인택은 사실 금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그럼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금에 해당하는 날짜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토는 이제 3일에 한 번씩 들어오니까 참 찾기가 쉬운데 금이 들어오는 날은 닭이나 원숭이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1월 달에도 보면은 다음 주 예를 들어서 다음 주 12, 13이 경신 신유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하루씩 땡겨지니까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서원인택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금이 들어오는 날은 닭 그림하고 원숭이 그림에 하루 전날로 보시면 이때가 금이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때가 이제 예를 들어서 서원인택이 올라간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제 너무 바쁘니까 이제 전화하셔서 계속 물어보세요. 언제 팔아야 되느냐. 또 이제 올라갔으니까 이제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제 또 떨어질까봐.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게끔, 이 코로나 사회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도 좀 요런 데서 좀 돈을 조금 용돈이라도 버시라고 좀 알려드리게 된 겁니다. 오늘은 예를 들어서 안철수 전 대표하고 나경원 전 의원하고 사주를 아마 비교 분석을 해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더 경선이나 서울시장에 유리할까, 그거를 한번 왜 이거를 지금 하냐면 1년 동안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국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은 사실 검에 비하면 명검이에요. 굉장히 능력도 많고 성실하고 코로나도 잘 따라주고, 그 다음에 법무부도 사실은 거기에 어떤 교도 행정 하시는 분들이나 또 중앙직원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쉽게 말해서 제가 칼로 비교하면 명검이라고 생각해요. 또 의인들도 많고, 어제 뉴스 보니까 춘천에 사시는 분이 3억을 무기명으로 이렇게 기탁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려운 사람한테 좀 주라 하고, 이제 그건 사실 명검이에요. 근데 이 아무리 명검이라도 장수가 쉽게 말해서 검술 실력이 꽝이야. 그러면 그 명검은 무뎌지고 녹슨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때요? 완전히 똥덩어리에 파리만 날리게 된다, 검이. 그래서 장수를 잘 뽑아야지만이 국민들이 진짜 스트레스도 안 받고 또 이 어려운 잘 헤쳐나갈 것 같은 생각에서 정말 요번에 선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거는 이제 선거라든지 인사가 만사예요. 얼마만큼 좋은 장수를 뽑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편안해질 수 있고 국민들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공무원이 어떤 장수를 뽑아야 정말 나라가 발전할 수 있고 편안해질 수 있나. 첫 번째는 사실은 두 분을 이렇게 사주를 비교할 때 물론 사주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 애국심이 있어야 돼요. 1번 애국심. 그 다음에 국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세금을 굉장히 아껴 쓸 수 있는 자.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리더십이 인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누구나 다 장단점은 있어요. 저는 이제 사주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알아요. 이제 사람을 이제 사주를 보게 되고 분석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이런 부분이 장점이 있고 이런 사람은 단점이 있어요. 물론 이게 정치인들만 속하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장점은 최대한 어때요? 그 사람이 완성할 수 있게끔 이렇게 복돋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단점은 어때요? 버리도록 도와주는 걸 역할을 해야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은 예를 들어서 남편의 장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돋아주고, 또 단점은 어때요? 버리도록 도와줘야 된다. 근데 가끔 가다가 소인, 그 반대의 경우는 소인이겠죠. 단점만 탁으로 비판을 하고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도 어때요? 전혀 어때요? 반성을 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고 또 잘못을 또 저지르고. 물론 명인이나 예를 들어서 명인이나 범인을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명인도 실수를 해요. 잘난 사람도 실수를 하고 범인도 실수를 해요. 근데 범인은 예를 들어서 에이 내가 운이 나쁘고 재수없어 하고 그거를 다 변명을 하고 끝내. 그렇지만 명인은 내가 이 부분이 어떤 게 잘못을 했고 어떤 게 실수였나, 이런 원인을 찾아요. 그런 원인을 찾아야만이 같은 실수를 두 번 하기 싫어서 하는, 그게 명인이야. 근데 잘못을 뻔히 다 한 줄 아는, 뭐 예를 들면 지금 추장화 같은 경우에는 뭐 경질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다 알아. 그 법무부의 인재들, 명검들, 검을 얘기하면 명검들, 지금 중앙지검의 그 검사들 얼마나 유능한 명검들이에요. 그게 다 녹슬어 있어. 무뎌져 있고 녹슬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장군을 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이번에는 정말 아까 제가 얘기했던 네 가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서울시장에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경선에서 단일화는 꼭 돼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단일화가 안 되고 또 혼란에 빠지게 되면 국민들도 또 혼란에 빠지게 돼 있다. 그러면 경선에 이기더라도 겸손하고, 또 단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도록 도와주면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긴 자의 그게 도리고. 검으로 비교하면 명검을 얻었어도 내 자신이 자질이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임자가 아니라면 그 명검의 주인을 찾아주고 그 사람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야. 그게 리더십이에요. 어떤 요즘 정치하는 거 보면 그래요. 어제도 보면은 뭐 국민 그 편한 질문해서 뭐 어제 총리가 나와서 눈물바람을 하고, 요번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 정치를 하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 뽑으면 안 돼요. 어쩔 때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를 다 내려놓을 수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사실은 서울시장에 대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은 좀 답답해서 제가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저는 사실은 좀 정치가 좀 안정이 되고 좋은 장수들이 나라를 좀 이끌 때까지는 제가 좀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사주를 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주를 풀어서 좀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송만 할 수 있게끔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안철수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안철수 사주는 이민, 그 다음에 이민, 을미. 이제 신은 제가 모르니까. 옆에 사주를 보게 되면 이게 전부 다 나무예요. 또 을목일주에 해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무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사주를 한번 풀어봤을 거예요. 나무가 많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목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일단 목이 많은 사람들의 장점을 보면 일단 정신력이 굉장히 강해요. 또 단점을 보면 예를 들어서 지나치게 어때요? 조금 깔끔해요. 정리정돈을 항상 하고, 예를 들어서 모든 게 어때요? 제자리에 있어야 되고, 조금 성격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고집이 센 게 또 단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을목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을목일주의 특징은 자기가 알고 싶거나 어떤 뭔가 내가 궁금한 거는 끝까지 이렇게 파헤쳐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주에서는 목이 많지만 땅이 없는 사주예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나무는 많은데 흙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추운 계절에 태어났죠. 양력으로는 2월 26일,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1월 22일이고 양력으로는 2월 26일. 햇볕이 부족한 사주예요. 거기에 나무만 무성하지만 칼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사주를 볼 때는 항상 많은 거에 대한 성격을 보고 없는 거에 대한 성격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는 나무가 많기 때문에 어때요? 주관이 강하고 정신력이 강하고 그 다음에 지저분한 걸 싫어하고 담배 냄새를 되게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나무는 풀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금에 해당하는 건 또 기관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체로 목이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담배 냄새를 굉장히 싫어해요. 기관지가 약해진다.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는 토가 없기 때문에 토라는 건 성격적으로 믿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풍수학적으로 보면 도로 보면은 중앙선에 노란색을 다 합쳐놨죠. 이 노란색이라는 거는 성격적으로 믿음선, 믿음. 절대 넘어가지 말라는 선이에요. 믿음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주는 토가 없기 때문에 어때요?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럼 믿음이 없다는 건 어때요? 신중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신중한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쁘게 얘기하면은 조금 너무 간을 많이 보고 의심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나무가 이제 본인에 해당하는 거야.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햇볕이 이제 본인한테는 사업체, 진로,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이제 본인한테는 부인, 여자, 재물에 해당하는 거고 이 칼이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 안운, 직장, 명예, 자존심에 해당한다. 그러면 제 사주를 아마 구독자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게 나한테는 없는 게 필요한 거야. 그러면 없는 게 들어올 때 운이 좋은 거고 그러면 이 사주에서 운이 좋을 때는 토가 들어올 때나 햇볕이 들어올 때나 금이 들어올 때가 운이 좋다 이렇게 그대로 자연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조그만 화분에 나무가 큰 소나무가 세 그루나 있어. 그러면 이 화분이 뿌리가 내리면서 화분이 깨져버리겠죠. 그럼 어쨌든 이 화분이 나한테는 토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주에는 부인이 굉장히 필요하고 소중하다. 그러니까 내조를 잘하는. 근데 부부 자리에 있으니까 친구 같은 부인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세금을 잘 쓰냐 안 쓰냐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토라는 건 재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땅이 없어. 그럼 땅이 없다는 거는 돈이 나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주들은 대체로 세금을 굉장히 아껴 쓰고 불필요한 낭비를 하지 않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그 점에서는 아주 마음에 드네요. 일단은 돈을 막 마음껏 막 이렇게 자기 돈이냐 요즘 그러잖아요. 국민의 세금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돈 주면 좋죠. 전 국민 뭐 재난지원금 주면 좋고 저도 자영업자니까 자영업자 돈 주면 좋아요. 근데 후세들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 이 빚더미를 넘겨주는 거잖아. 오늘 좀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는 그런 쪽에서는 마음에 드네요. 그 다음에 이 사주는 어쨌든 또 이 화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화라는 거는 어떤 언어적인 능력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써준 거 깊이 생각해서 이렇게 남이 이렇게 본인이 써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하고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순발력 있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 조그만 땅에 예를 들어서 소나무가 많아. 우리가 여름철에 보면은 나무를 다 잘라주죠. 가을 되기 전에. 왜냐면 나무가 너무 무성해지면 이 예를 들어서 이 땅에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나무가 누렇게 떠버려요. 그러면 칼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자식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또 명예욕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대체로 이렇게 관성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세요. 뭐 약간의 영웅심도 있고. 근데 이 사주에서 이 땅에는 살이 뭐가 있냐면 반환이 있어요. 반환살. 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아 역학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분 알아야 될 게 살이 들어와서 다 쉽게 말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만약에 땅에 내가 좋은데 살이 있어. 그러면 이 살이 나한테는 좋게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럼 반환이라는 건 뭐냐면 굉장히 능력 있고 이쁜 부인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 나무에 지금 살이 짓살이 있어. 짓살이라는 건 역마의 작은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외국에 나간다든지 이렇게 돌아다니면 좋은 일이 별로 없는 거야. 그 대신 이 사주는 끊임없이 어때요? 움직여야 되는 사주예요. 작게 움직여야 돼. 왜 그러냐면 이 화가 나한테는 되게 소중해.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이 나무가 많아져서 땅이 갈라지니까 돈만 쓰게 되는 거고 이 쉽게 말해서 화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사업체하고 진로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가만히 있질 못해. 막 이렇게
움직이고 막 그냥 돌아다녀야지 이 토, 재물이 생기는 운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나쁜 건 뭘까요? 이 사람은 나무가 많고 물이 많아요. 임수가 2개나 있다. 이 물이라는 건 본인의 엄마, 문서, 홍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물이 많다는 건 어때요? 나무만 푸쩍푸쩍 키워주게 된다고. 그러면 이 나무는 본인한테는 필요가 없고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나무는 본인한테는 경쟁자를 뜻하는 군겁쟁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이 굉장히 많은 나경원 대표는 어떻겠어요? 나경원 대표는 아마 여기 밑에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위에다가 안철수 씨가 올리고 밑에는 이제 나경원 사주인데, 나경원 사주는 이제 개묘, 개해, 개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바다야. 왜 제가 제목에서 물 많은 토끼와 쟁투하는 운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 이 사주는 나경원 사주 같은 경우에는 물이 굉장히 많아요. 물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지하수가 막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제방이 조그만 제방이 있고, 그 다음에 나무가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어. 거기에 햇볕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제가 서울시장 후보군은 11월 달인가 12월 달에 아마 제가 한 것 같은데, 그때 대우는 좋고 이제 12월 달까지는 이제 물이 들어와서 절대 서울시장에 나간다는 걸 발표를 안 한다고 제가 방송에서 한 기억이 있어요. 아마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하고 이제 발표를 할 거라 했는데, 그러면 언제쯤 발표하겠어요? 이 햇볕이 들어올 때 발표하는 거예요. 이 햇볕이 들어올 때는 1월 20일에서 25일 사이, 뭐 한 18일에서 25일 사이, 그때가 아마 이제 숨어있는 화가 들어올 때 그때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분이 서로 좋은 경선을 할 것인가, 또 치고받고 안 좋은 경선을 할 거 하는 거는 궁합이 굉장히 나빠. 왜 나쁘냐면, 일단 안철수 대표는 물이 많고 나무가 많은데, 나경원 사주는 물하고 또 어때요? 나무가 많아. 그러면 서로 많은 거는 궁합이 안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물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나무가 막 커지겠죠. 궁합은 이거예요. 그러면 땅이 갈라져 버리니까, 또 이 칼도 분질러지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나경원이 최대의 어떤 숙적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나경원 사주는 쉽게 말해서 물이 많고 나무가 들어오면 이 땅이 갈라지게, 조그만 땅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번 달 운으로 봤을 때는 토가 들어오니까 본인이 어떤 서울 시장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달이에요. 근데 이 나무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나무가 많아지겠죠. 그러면 누가 더 손해를 볼까요? 둘 다 사실은 손해를 보는 궁합이에요. 그러면 달을 봤을 때 어차피 서울시장 그 선거는 2, 3월 달에 아마 이 경선이고 모든 게 다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번 달에는 달이 어떻게 흐르냐면, 쉽게 말해서 무인 기묘로 흘러가요. 무인, 그 다음에 기묘. 이 토들은 사실은 다 두 분한테는 다 좋다 이렇게 보는. 근데 이 밑에 있는 이 나무들은 둘 다 나빠. 그러면 아마 최종 결정은 숨어있는 기운하고 숨어있는 날에 따라서 아마 판가름이 날 거예요. 아마 멋지게 아마 승부를 할 수 있으면 멋진 승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조금 걱정되는 거는 궁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아무리 이번에 기회가 사실 굉장히 사실 두 분한테는 좋은 기회가 돼요. 원래는 박원순 시장 장수를 잘못 뽑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추행에 지금 어쨌든 자살까지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또 이 불필요한 또 이 세금을 또 들여서 선거를 하게 되고, 그럼 장수를 잘못 뽑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또 제가 아마 12월 달에도 예언했을 거예요. 1월 5일까지, 1월 5일에서 아마 그 초에 굉장히 이 한파가 물려오고 눈보라가 치기 때문에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민주당이나 문 대통령이 굉장히 안 좋고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환자들도 발생을 하고 굉장히 힘든 거는 이제 한숨은 돌렸어요. 일단은 이제 나쁜 거는 이제 지나갔는데, 그냥 있었어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만 누구든지 나오면은 박원순 시장이 살아만 있으면 그냥 거저 서울시장을 가져가는 그런 운이었는데, 박원순 시장이 비교가 되니까 두 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명검을 얻은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만약에 이 서울시장 자리가 임자가 아니라면 명검의 주인을 찾아주고 그 사람의 주인이 되든 협조를 하든지, 그러니까 너무 작은 어떤 이익에 서두르지 말고, 너무 서두르다 보면 어차피 두 분 다 정치인이에요. 그러면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요. 그러면 내가 명검의 주인이 아니면 그 임자한테 주고 협치를 해서 작은 이익을 버리고 그래야만이 장차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번에는 제발 명검을 다
다 국민들도 명검이고 다 명검인데 칼만 좋아하면 뭐하냐고요. 검술 실력이 꽝인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좋은 장수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